올해까지도 코로나는 쉽게 물러갈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집단 면역을 만들어주면서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독했던 팬데믹 속에서도 2021년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소식들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월부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자 면제 제도는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한국 여행객이 늘어나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 체류가 늘어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최근 4년간 거의 40만 명이 육박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발생해 총 16,921건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통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 여행 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 심사도 간략하게 진행하여 보다 편리한 입국 심사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이 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며 EU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인해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자여행 허가 제도는 코로나 이후 한류 관광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시행되는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불법 체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계 최초로 바다 내비게이션이 시행되고 국내 단 한 대인 인천공항 기상 레이더가 교체됩니다. 올해부터 한국은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을 통해 세계 최초 해상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선박은 레이더와 종이에도 극초단파 음성통신 등 아날로그 기술 기반으로 운항돼 항해 중 운항자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인적 과실 예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부터 해상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기술을 개발해도 해상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하기 힘들어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의 개발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LTEM 전용 운영센터와 622개 기지국 통신망 등이 구축되면서 어선들을 비롯한 우리 선박들의 항해 영역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정식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민들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전용 단말기 금액 중 3분의 2 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의 해상 내비게이션을 쓰는 나라가 되어 육상에서 자동차처럼 대형 선박과 어선들이 안전항해를 할 수 있도록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00년에 도입한 공항 기상 레이더가 20년 만에 교체됩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유일한 공항 기상 관측 장비로 인천공항 주변의 호우와 돌풍 상황 등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전기의 제품이었습니다. 최초 도입 당시 미국과 독일, 핀란드 등에도 있었지만 입찰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 선정된 것입니다.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 제품을 교체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공항 기상 레이더를 결국 90억 원을 들여 올해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전범기업은 배상을 하지 않는 가운데 전범기업의 제품을 교체하기로 한 결정은 큰 환호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 제출하는 전자증명서가 현재 13종에서 100종으로 늘어납니다. 우선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 통신사 패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 페이코의 민간 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 초본, 소득금액 증명, 장애인 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게다가 대출 신청이나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업생이 필요한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 각종 증명서도 앞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지난 2019년 8개 대학의 5종 증명서 발급 건수는 무려 45만 9천 건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취업생이 이를 발급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대학 재학생이 각종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도 전자증명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2019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우리 정부는 2021년 말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올해부터는 가채중과 옷만 문신한 사람도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국방부는 갈수록 저출산으로 인해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자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 검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키가 175cm인 경우 52kg 미만이면 저체중으로 102kg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현역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온몸에 과다 문신을 한 경우 보충역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는 문신의 부위와 정도에 상관없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과거보다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복무를 하는 일반 사병의 월급이 크게 올라갑니다. 올해 1월부터 병장기중 봉급이 60만 8,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5%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월 6회씩 제공되던 군대리아라 불리던 햄버거도 시중 햄버거 세트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올해에는 국내에서 지금보다 5배 빠른 5G급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6GHz 대역이 사용되는데 이는 기존 와이파이보다 더 넓은 채널폭과 많은 채널 수를 통해 5G 이동통신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6GHz 대역 와이파이와 5G 등이 연결되는 기술 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들이 6GHz 대역 와이파이 기기 단말, 콘텐츠, 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의 도로에 해당하는 대역폭을 확장함에 따라 대형 카페, 학교, 역사 등 공공장소나 실내 인구 밀집 구역에서 와이파이 먹통으로 불리는 통신 성능 열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의 갤럭시 S21 등 와이파이 6E가 탑재된 휴대폰과 무선 공유기 등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모든 열차와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모바일 인터넷 속도 1위를 자랑하는 한국은 가장 많은 공공 와이파이 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GHz 대역에 와이파이까지 도입하면서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의 무료 와이파이를 접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2분기부터 공급하기로 합의했고 세트리온에서 국산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나와 경증 환자들에게 조기 투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이용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전세계에 다시 저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버텨온 우리 국민들은 2021년 새로운 해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함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던 브레오나 테일러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법원이 경찰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 흑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나섰고 일부 과격한 시위대는 인근 상점들을 파괴하고 약탈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위만 하면 벌어지는 이러한 약탈이 미국에서는 유독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밝혀진 사실 하나가 미국 전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연신 감탄을 하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모습에 부끄러워했죠. 한국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어썸을 외치기도 하고 한편으로 자신들의 도덕성에 좌절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예전부터 다양한 인종이 얽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실에서 비롯된 인종 간의 갈등은 대소를 불문하고 미국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은 현재에는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나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인종 간의 갈등은 현재도 물리적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이번 미국의 시위도 이러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태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시위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한번 시위대가 거리를 훑고 지나가면 마트를 비롯한 상점들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그 안의 상품들은 시위대의 차지가 되곤 했죠. 한국인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시위에서 수십 건의 한인 상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27일 CNN의 보도에 따르면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에게 총을 쏜 백인 경찰관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미국 뉴욕의 상징 중 하나로 꼽히는 브루클린 다리를 점거하며 다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시카고에서 있었던 시위에서는 누군가의 선동으로 인해 급격하게 불어난 시위대로 도심 번화가에 있던 상점들이 파괴되었으며 시위대는 약속한 파티를 즐기듯이 여유롭게 상점을 털어가는 모습도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찰과 대치를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상점 약탈을 넘어 은행까지 부수고 들어가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모두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한국인은 이미 파괴되고 약탈되어 아수라장이 된 상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들고 이미 주인도 없는 카운터에 물건에 상응하는 돈을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이 흥분하기 시작했죠. 당시 이 지역은 경찰도 포기한 상태였으며 시위대도 흥분되어 아수라장인 상태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가게 주인 또한 놀라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인이 아닐 것이다. 미국인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꼭 다시 방문해달라고 하며 지금은 약탈당해 힘들지만 그분에게는 꼭 살해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일어난다 해도 물건을 그냥 가지고 가는 일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양심이 집중 조명된 것은 비단 이번 일을 통해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의 지하철 1호선에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꽃과 선물로 보이는 상자를 쇼핑백에 넣어두고 출발시키는 실험이었죠. 한마디로 누군가 깜빡하고 내린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총 100개의 쇼핑백 안에 GPS를 넣고 종점에서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종점에 들어온 가방은 6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4개의 가방은 회수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회수되지 못한 쇼핑백들의 GPS가 일제히 가리키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철 유실물 센터였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81개. 회수되지 못한 가방 총 81개가 시민들에 의해 돌아온 것입니다. 총 87개의 가방이 회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오르고 또한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민 수준에 대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한 외국인은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그들의 정직한 시민의식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것을 한국의 빠른 발전과도 연결짓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모두 가져가고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unbelievable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재미있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죠. 한 편의점 사장이 가게 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한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속을 끓였지만 텅 빈 가게에서 바코드까지 찍고 셀프 계산을 한 손님 때문에 웃었던 사연을 CCTV 영상과 함께 공개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에게 말도 없이 본인을 대신하는 다른 대타를 고용했는데 마감 때까지 열쇠를 받지 못한 대타는 자신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비어있는 상태로 나간 것입니다. 문제는 새벽에 이를 모르는 손님이 들어와서 주인이 없자 본인이 스스로 바코드 스캔부터 계산까지 마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황당한 사연이지만 한국인들의 양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사연이었죠. 또한 요즘 핫한 무인 커피 전문점이나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을 바라보면서 외국인들은 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길래 저런 일이 가능하냐며 놀라워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특히 이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반응이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확인합니다. 대전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하나를 운영하다가 이제 세 군데로 늘린 상황이라며 보안 문제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금통도 마련해놨지만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도난 문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 라며 보안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본 외국 네티즌들은 언택트 소비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잘 갖춰진 인프라와 계속 진행 중인 발전이 이를 뒷받침해준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
한국에는 CCTV가 많아서 어차피 그냥 가져간다 해도 걸릴 것이니 양심보다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의외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쾌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인이 CCTV가 아닌 양심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로 나가보겠습니다. 올해 한국은 태풍이나 긴 장마로 인해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은 한 해였지만 미국 캘리포니아는 50도를 넘기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더운 여름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이런 더운 날 차가운 물 한 병은 매우 소중하죠. 그런데 한국의 길거리에 양심 판매대가 등장하면서 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알아서 양심 판매대라고 버젓이 써있는 이 판매대는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얼음물, 돈통, 가격 등만이 적힌 간판만 있을 뿐 CCTV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길가에 위치해 있는 경우였죠. 이런 시설들을 본 외국인들은 한국의 시민의식을 칭찬하며 유럽 등에 이런 것이 있다면 1분 안에 사라질 것이다. 차이가 뭘까? 라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한 가지 예가 더 있죠. 전남 장성의 신촌마을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마을에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주는 사람도 없고 물건과 양심 돈통이라 불리는 비누값만 있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자 한 봉지, 소주 한 병 등 알아서 필요한 만큼 꺼내서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알아서 챙겨갑니다. 물론 이곳에는 CCTV나 당번 등 감시하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사고, 내고,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를 두고 정부나 군청에서 시범 마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는 생필품을 사기 위해 읍내까지 4km를 나가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14년 전에 문을 연 곳입니다. 당시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촌 마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던 구판장이 매출 감소로 문을 닫자 고령인 시골 어르신들을 위해 300만 원을 들여 물품을 구입하고 선반을 제작해서 무인 가게를 열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도 이를 완벽하게 믿지 못하고 강하게 만류를 하였다고 하는데 10여 년이 넘은 지금까지 큰 돈